1. 청춘으로부터의 해방.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동시에 시작되는 셈이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그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예전에는 역병이나 자연재해가 많아서 40, 50이면 죽었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평균 수명이 40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100세 인생을 자랑스러워하는 한편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100세 인생 앞에서 당혹스러울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인간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돈 쓰다가 50, 60이 돼서 정년을 맞이하고 죽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생로병사관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류를 배고픔과 전염병으로부터 구제했지만 인간 삶을 대하는 태도는 빈곤해졌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정신이 빈곤해진다는 우주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부유하면서 정신적 가치도 풍요롭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인은 돈도 잘 벌고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면서 오래 살기도 하겠다고 우기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 보장되었는데 지금은 중년에 잘리고 청년 시절에는 취업이 안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도 금방 그만두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의 행로입니다. 마음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40대 후반이 되면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버티는 것이 불편하고 물러나 줘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은퇴하고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살면 될 텐데 앞으로 몇십 년이 더 남았다고 하니까 당황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열망해 왔는데 고령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일까요? 고령화라는 단어를 접하면 너무 암울하고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뉴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생로병사 전체를 보면서 삶을 통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천자문을 배우고 나면 바로 소학, 사서삼경을 배우고 주역도 10살 전에 배웠습니다. 어린애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곧바로 인생과 우주를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로 키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16, 여자는 14세 결혼했습니다. 지금 16, 14이면 중고등학생이지만 그때는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바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 지속되었던 생체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덜 자란 상태로 철없이 수명만 늘어났습니다. 100년을 산다는 것은 생로병사의 단계,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피고 푸르른 청년기인 봄, 여름만 있고 가을, 겨울을 겪지 않는다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철없는 상태로 대부분을 보낸 삶은 산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고 오래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핵심이지 양적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50대니까 50년이 남았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는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성욕을 채우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이제부터 지혜를 연마해서 인생의 이치를 터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태우기만 하다가 100세가 되면
늙는 게 너무 두렵고 죽는 게 너무 두려워집니다. 100세를 살았으니 충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철들지 않은 상태로 연명만 하면 노쇠해지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마음도 약해져서 죽는 게 너무 무섭고 끔찍한 것으로 여기다가 죽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젊음의 에너지를 계속 산업에 투여해서 화폐로 바꿨습니다. 청춘이 노동력으로 계산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피땀 흘릴 노동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게 만들고 산하 제한하고 다른 욕망을 다 막으면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 국가가 세운 정책 아래에서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봄, 여름은 청춘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열정적으로 실험하고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가을, 겨울은 없이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짧은 쉬는 시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노동하느라고 잠을 못 잤고 투쟁에서 노동 시간을 줄여놨더니 요즘엔 음주 가무와 온갖 영상을 보느라 잠을 안 잡니다. 낮에는 노동해서 돈 벌고 밤에는 소비를 하라고 자본주의는 말합니다. 자연의 리듬이 어긋나니까 중년 이후에도 계속 청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용이 보장되고 죽는 날까지 직장에 다니면 좋겠습니까? 이건 결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한 만큼 벌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나의 노동과 삶을 조절하는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20대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제약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봄에 막 피어나는 꽃들을 꽃샘추위가 와서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 앞가림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프리랜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본성에 맞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처럼 일하고 싶어 하고 자신이 밀려났다는 서름을 스스로 만들어서 겪습니다. 바로 화폐 때문입니다. 일을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화폐가 필요한 겁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 화폐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큼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다시 열등한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노쇠해진다는 것의 축복은 많은 게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쇼핑도 그렇게 당기지 않고 예뻐 보이고 싶은 욕구도 없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위험하니 소식하게 됩니다. 만약 청춘을 흉내내다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참담해집니다. 청춘을 모방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청춘이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서툴고 구질구질하고 콤플렉스로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춘이 멋지다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가능성을 실험하고 모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자기 스스로 생성한 스토리가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이 취직도 잘 되고 연애도 술술 풀리고 중년에 중산층에 무사히 편입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기 쉽습니다. 자신이 청춘에 겪었던 실수와 고생을 숨기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청춘을 그저 따라가려고만 하면 성숙한 노년 문화도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려면 내가 집착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중년의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욕망이 잦아듭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성욕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몸이 달아올라 계속 소비를 하고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고도 전략이니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2.
몸으로부터의 자유. 인간 본연의 생체 리듬은 10대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진정한 노후 대책이지 돈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몇십억을 벌어놨는데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나타나서 아기 다툼을 해댑니다. 결국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비우는 훈련, 이것이 공부고 수행입니다. 이렇게 100세를 살아야 거기서 오는 삶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이 그 시대의 지혜가 됩니다. 삶을 그 시절에 맞게 살아낸 자가 도달한 겨울,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터득하는 게 태어난 보람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산다고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연애를 얼마큼 하면 행복할까요? 인간은 그런 걸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늙고 병들면서 겪는 어려움은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조절해 줍니다. 질병은 선물이고 죽음은 생이 마련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죽음을 비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갖고 있는 걸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겨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른 형식으로 다른 생명의 리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행동과 말과 생각 등 이 정보들은 우주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과 섞여서 변이 될 뿐입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것도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해체되니까 정보 자체는 해체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 우주 안에서 계속 운행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쉬는 시간이라고 여겼죠. 몸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몸을 가진 채로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은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3. 해방 끝에 오는 우정의 시간. 노년이 됐다는 것은 젊은 날의 충동과 나를 지배하는 야성적인 질풍노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라고 2000년 전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제부터는 삶에 대한 통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공부는 혼자 하면 너무 외로워 우정이 필요합니다. 공자도 3,0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부처도 승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건 혈연적 관계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온전히 세상과 만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의 결합이 우정입니다. 철학을 함께하는 우정,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도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황혼에 헤어질 일만 남고 같이 못 삽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고 자식 키울 때는 공동의 과업이 있었는데 자식 다 크고 나서 둘이 쳐다보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성이 나갑니다.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배움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우는 친구로 바뀌지 않으면 깨집니다. 4. 어른으로 늙어갈 용기. 공자는 73세에 죽었는데 일주일 전 죽음을 예감하고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질문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노인이 해야 할 일은
혈연과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전체의 비전과 자기 존재의 근원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청년과 계속 소통하며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모두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은 하소연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서입니다. 친구나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던 것을 할머니에게 얘기하면 그 순간 치유가 됩니다. 노인의 역할은 지혜의 스승,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멘토가 되려면 인생 전체에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계발 비법을 전수하라는 게 아니라 청년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노인만의 유머로 해학적이면서 재미있게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불안하다고 할 때 다 지나간다 라는 말을 친구가 할 때와 할머니가 할 때의 힐링의 효과는 다릅니다. 긴 세월을 살아낸 노인만이 힘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후퇴하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나이도 들었겠다, 두려울 것도 없겠다.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소리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중요합니다. 몸과 몸으로 전승되는 게 도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제자를 기다렸습니다. 얽매이고 구속하는 사랑은 인연을 붙들 수 없습니다. 지혜를 나누고 전하는 관계 속의 사랑이 우정입니다. 봄, 여름, 여름, 여름으로만 이어지고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어느 문명이고 반드시 성장하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퇴하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낙관도 절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몇만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자본주의 문화 때문에 망가진 이 시대에서는 정치인들이 바꿔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꾸는 만큼 이 우주는 전혀 다른 형상을 펼칩니다. 청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가을과 겨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뉩니다. 청춘인 봄, 여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장만 계속되는 법은 우주에 없습니다. 몸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유머가 넘치는 노인이 되십시오. 철학을 함께 나눌 친구를 구하십시오. 늙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바꾸어야 우주가 바뀝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